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애틀란타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콜로라도에서 또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을 포함해 무려 10명의 시민이 희생당했습니다. 계속되는 총격 사건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또다시 총격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2시 30분쯤 콜로라도주 볼더에 위치한 킹스퍼스 식료품점에서 갑작스레 벌어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식료품점 안에서 연달아 총성이 울렸고 매장에서 탈출하기 위한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에릭 텔리 경관은 용의자와 대치하던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헬기를 동원한 특수기동대는 20대 남성 용의자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고 단독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This suspect has been identified as Ahmad Alyssa, 21 of Arvada. He has been charged with 10 counts of murder in the first degree and will be shortly transported to the Boulder County Jail. 용의자는 경찰과 대치 상황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P통신은 용의자인 알리사가 반자동 소총인 AR-15 계열을 범행에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초도 대응에 나섰다 사망한 에릭 텔리 경관을 애도했습니다. It's tragic. This officer had 7 children, ages 5 to 18. I just had that officer's whole family in my office 2 weeks ago to give him an award. 다른 9명의 희생자들 역시 20대에서 60대의 무고한 시민들로 확인됐습니다. 볼더 경찰국은 연방당국과 함께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콜로라도주는 총기 난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지난 1999년 4월에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교사 1명과 학생 12명이 사망했고 지난 2012년에는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상영하는 영화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총기를 난사해 무고한 시민 10명을 살해한 아마르 알리사는 반사회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는 가족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알리사의 형 알리위 알리사는 동생이 매우 반사회적이며 편집증을 앓고 있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동생은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말을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알리사는 시리아 출신 미국 시민권자로 고등학생 시절 레슬링 선수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알리사는 전술 조끼를 입고 AR-15 반자동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하고 총기를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리사는 총기 난사 사건 6일 전인 지난 16일 루거 AR-556 소총을 구입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알리사는 2018년 3급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것을 빼면 별다른 전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아직 동기를 밝혀내진 못했지만 단독범인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리사는 사건 현장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여 다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병원 치료 후 볼더 카운티 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알리사는 곧 1급 살인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의 희생자를 낸 애틀란타 총격 사건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은 악의적 살인과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될 전망입니다. 체로키 카운티 슈리프 국은 한인 4명을 포함해 총 8명을 살해한 에런 롱이 악의적 살인과 가중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악의적 살인은 조지아주에서 묵시적 악의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쉐리프국은 범행 동기로 성중독의 가능성을 언급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쉐리프국은 에런 롱의 범죄 혐의 조사와 기소를 위한 증거 수집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애틀란타 총격 사건에 이어 콜로라도에서의 연이은 총기 난사 사건에 더 엄격한 총기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연설에서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일어난 총격 사건에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다며 첫 말문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콜로라도 총격 사건과 용의자의 동기 등에 대해 보고받고 있지만 모든 정황이 확실하지 않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총격 사건을 말해야 하는 것조차 힘들다며 3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고 겁에 질려있던 상황을 생각하면 그들의 가족은 얼마나 상심이 클지 상상조차 어렵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First, 10 lives have been lost and more families have been shattered by gun violence in the state of Colorado. And Jill and I are devastated. And the feeling, I just can't imagine how the families are feeling, the victims whose futures were stolen from them, from their families, from their loved ones.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don't need to wait another minute, let alone an hour, to take common sense steps that will save the lives in the future and to urge my colleagues in the House and Senate to act. We can ban assault weapons and high-capacity magazines in this country once again.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당파적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언급한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 판매 시 신원조회 의무화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언급한 공약들입니다. 지난 11일 연방 하원 의원에서는 총기 구매를 할 때 신원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다음 달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3상 임상시험에서 평균 79%의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증으로 병이 악화되는 현상을 억제시키는 데는 100%,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높은 80%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 진행된 3상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음 달 중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개한 효능이 완전치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날짜가 지난 정보가 일부 포함됐기 때문에 백신의 효능을 온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앞서 FDA는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존슨앤존슨 등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노인 1명이 숨지고 소방관 1명이 실종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30분경 라클랜드 카운티의 스프링밸리에 있는 요양원 에버그린 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대형 화재로 인해 노인 1명이 숨지고 소방관 1명이 실종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일부 노인들은 위독한 상태여서 사망자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화재 현장에 출동한 한 소방관은 건물 2층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다 실종됐습니다. 동료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 후에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날 불은 요양원 건물 내부에서 울린 큰 폭발음과 함께 발생했으며 삽시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이 화재로 200여 개의 침대를 갖춘 요양원 건물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날 화재 현장에는 이웃 주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10여 명이 구조 작업에 뛰어들어 훈훈한 화재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라디오를 통해 화재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휠체어나 보행기 등을 이용해 대피시켰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 폭발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총영사관이 2차 온라인 창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업체 설립 시 필요한 법적 자문과 세법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으며 예비 창업주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병행됐습니다.
민족학교가 무료 시민권 신청과 서류 미비 청소년 다카 프로그램 신규 신청을 지원합니다. 시민권 관련 법률 서비스는 민족학교 LA와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로 문의 가능하며 내일 개최되는 시민권 신청 웨비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민족학교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남가주 휘발유 가격이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유가정보 서비스국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은 어제보다 0.2센트 하락한 갤런당 3달러 92센트입니다. 하지만 39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한 달 전보다는 25.9센트 높은 가격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꺾고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오세훈 후보는 여권 단일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코로나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치권을 비롯한 민간단체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탄핵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탄핵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